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일론 머스크 확신 넘치는 발언이란 주제 다뤄볼 텐데요. 자, 그리고 로봇택시 경쟁사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이란의 몰락 그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봐야겠죠.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역시나 이스라엘, 이란, 미국의 이 전쟁 이슈 다뤄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말 동안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건 지금 그 트럼프의 고민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 것은 확실한데, 자, 이 소위 이 핵시설 있죠. 핵시설 쪽을 완전 제거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소위 말해서 이슬람 정부죠. 그러니까 지금 정교일치인데, 지금 이 하메이니가 이란의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로 한 40년을 지배했잖아요, 거의. 그래서 거의 정교일치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종교, 그들의 종교 자체가요, 헌법이고, 이슬람의 이 소위 가장 수장인, 시아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메이니가요, 전체 통수권자이자, 삼권 분립이잖아요. 민주주의예요. 그걸 다 통치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종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메이니가 집권하고 나서 이란이 계속해서 다양한 지역의 테러의 배후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정리하자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참에 완전히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그 트럼프가 집권한 상태니까 트럼프랑 또 이 벤자민 네타냐후랑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벤자민 네타냐후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전쟁을 통해 뒤집겠다라는 개인적인 또 야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어찌됐건 뭔가 일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굉장히 미묘하고 재미난 그러한 지금 현재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 누구냐면요, 레자 팔라비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팔라비 왕조. 자, 이 사람은요, 이란에서 쫓겨나가지고, 망명한 이란의 과거의 이 왕조의 왕자입니다. 왕자라기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죠. 많이 늙었죠. 자,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거의 한 36년에서 한 4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 이란 혁명이 나타나고서요. 그 지금 어찌됐건 이 이란은 이제 그 본인들의 이슬람이 가장 통치에 이제 그 정점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정교일치라는 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가 국가까지 지배한다?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뭐 괜찮을 땐 괜찮은데, 종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극단으로 치우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슬람 같이 극단으로 막 치우친다? 그러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 생각, 상식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죠. 그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마녀 사냥이 그냥 일어나고요. 그냥 뭐 종교 지도자가 그들이 그냥 폭주해버리거든요. 그런 세상은요, 거의 뭐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 왕자로서 이 왕조가 쫓겨났는데, 이 레자 팔라비가요, 서서히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지금 많은 걸 함의하죠. 일단 보세요, 여러분.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다 보면요, 지금 Islamic Republic has comes to its en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Islamic Republic.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는 이슬람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의 맹주,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하메이니가 대장이 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국가처럼 되어 있는 이 이란이 이제 종말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What has begun irresistible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시작되고 있는 이 지금 소위 혁명은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미래가 밝다 그러죠. The future is bright. 파란색으로 하나 보면요. Together we'll turn the page of history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챕터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Now is the time to stand up. 모두가 함께 일어설 때라는 겁니다. The time to reclaim Iran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꿀 때가 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합니다. May I be with you soon이라고 합니다. 내가 곧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뭐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I'll be back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제 곧 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이런 소리를 할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하는 지금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랄지 서방 국가들 있죠. 이참에 바꿀까라는 지금 굉장히 이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G7을 포기하고서도 와가지고요. 그게 결례란 말이에요, 외교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지금 NSC 비상 소집을요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결정할까? 사실 거의 최종 결정까지 갔다가 지금까지 지금 조금씩 미루면서 그 안에서도 격렬한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트럼프도 처음에는 결단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인이 지금 잃을 것도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다양한 복잡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머리에는요 전쟁을 때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또 다른 중국 그 앞바다에 있는 그 현재 또 다른 항공모함이 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벌써 미국에서도 기지에서 그 이 B2 폭격기가 출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중 급유까지 해가지고 현재 이 완전히 그 지금 이슬람 소위 국가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리고 핵시설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지금 그 벙커 저 아래쪽에까지 터뜨릴 수 있는 그 이제 이 전략 폭격기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지금 트럼프는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은요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슬람의 저항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 저항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요 트럼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전쟁 자체를 많이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지금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끝나버리면 괜찮지만 어쨌든 전쟁의 여파가 크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옛날에 이 소위 이라크를 이제 침공해가지고 우리 부시 대통령 때도요. 그때 결국은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뒤에 보면은 후과가 그렇게 안 좋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경제 살리고 해야 될 것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이 깊어지는 건데 자 그런데요 지금 이 팔라비 왕조의 아들인 지금 이 사람은요 우리가 돌아갈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막 하고 있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미국이나 서구 쪽에서는요, 이제 차기 정부까지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속 정부, 일반 정부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조는 이제 친미 정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까워지니까 시리아도 왕조 마찬가지잖아요. 시리아도 지금 친미 정권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들이 계속 테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짜증이 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지친 거죠. 이제는 갈아엎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먼저 선제 공격을 막 뚫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이란이 핵을 정말 가져가지고 그거 자체가요 공포에 있는 거죠. 뭐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조그마기 때문에요 이란이 핵탄두 하나만 올려가지고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또 사라집니다. 지구상에서. 그만큼 지금 나라가 작은데 그 이란에서 만든 핵탄두를 가지고요. 이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만 빵 떨어뜨리면 끝난다고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진실이 어디까지건 뭐 어디건 간에 어느 정도 확신 속에서 본인들은요, 그냥 무조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트럼프도 같이 해서 아예 이번에 정권 바꾸자라는 거죠. 그 고뇌가 있는 겁니다. 근데 팔라비 왕조의 이 왕자가 등장해가지고 일어나라 이런 것은 뭐냐면요, 이란 안에서도 이제 피로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란의 젊은이들할지 이란 사람들이 종교 소위 이슬람 왕조가
국가가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이 소위 이슬람의 종교를 해가지고 이 국가가 이루어지니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랄지 자유가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계속 이 싸움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배고파 너무 배고프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란의 젊은 층들도 그렇고 이란 내부에서도요. 야 그냥 친미로 바꿔 이거거든요. 언제까지 이슬람 뭐 이거 해가지고 뭐가 더 나아진 게 있냐 이렇게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팔라비 왕조가 들어오는 게 훨씬 살기 좋았고 자유로웠고 평화로웠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권 교체가 지금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 이게 지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이 변화가 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면 뭐 부분적인 테러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지금 시리아 쪽에 바뀌고 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편안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까지 넓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미국 시장이랄지 전체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이 안정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를 이제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요. 지금 뭐 이 테슬라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이 폭스바겐이랄지 각각의 그 회사들이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막 자신들도 로보택시를 출시한다 이런 것들을요. 막 밖으로 계속 공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재미납니다. 우리는 테슬라 외엔 보이지 않거든, 사실은요. 근데 지금 보면요, 폭스바겐이 이번에도 공개된 거 보니까요. 자, 폭스바겐이 그동안 나름대로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고 자금을 대고 했던 그 자율주행 그 일종의 스타트업 기업이 있거든요. 모이아라고. 자, 지금 그 모이아가 이 내년쯤에요. 폭스바겐의 일종의 그 로보택시를 내놓는 거거든요. 자, 이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됐지만 모빌리티 오퍼레이터까지 모빌리티 오퍼레이터와 그리고 레귤러 피플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는 이 로보택시 있죠. 폭스바겐의 이 벌써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심벌을 보세요. 이 보시면은 폭스바겐 마크가 있고 그 아래쪽에 commercial vehicle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로보택시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폭스바겐이 중심에서 로보택시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모빌리티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regular people도 살 수 있다는 거. 일반 사람들도 사서 로보택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모빌리티 오퍼레이터란 말은요. 결국은 폭스바겐이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폭스바겐이 이걸 하지 않고 누구든 택시에 사라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웨이모가 택시회사와 같은 거라고 했냐면 바로 이런 지점에서 택시회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거 사가지고요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미난데, 자, 지금요 지금 폭스바겐 거도 자동차가 지금 어떤 거냐면요. 한번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됐죠. 전체 센서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27 센서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카메라 13대. 이게 들어가고요. 기본 장착돼야 되고 9개의 라이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개나 라이다가 달고요. 그리고 5개의 레이더까지 달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이거 기본적으로 웨이모랑 비슷해요. 10만 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당요. 그러니까 라이다하고 레이더 자체는 워낙 원래 이 단가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장착해서 안전하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결국 뭐냐면 작동 방식이 웨이모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와 차이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카메라 베이스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 방식인데 반대로 진영에는 웨이모 방식인 거예요. 그 웨이모 방식은 전부 다 라이더 달고 레이더 달아가지고 카메라까지 달아서 완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겁죠. 뭔가 너무나도 헤비한 거예요. 전체 느낌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장착해서 나가는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왜냐? 이 방식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방식은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테슬라 외에는요. 이 방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거는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 실제적인 데이터, 거기에다가 실제 데이터로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어디든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요.
자동차에다가 하드웨어를 다 갖다 붙여야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장성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10만 대, 100만 대, 1000만 대를 하겠습니까? 가격이 10만 불인데. 그러면 뭐 벌써 그냥 폭스바겐이 말고도 우리가 그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들 보면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기본적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이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그 생태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안드로이드처럼 또 대량 확장이 되기도 쉽지 않은 게 바로 요런 지점입니다. 그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안드로이드도 쉽게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라이다 9개 달아야 되고 카메라 레이더를 5개 달아야 되고 카메라 13개 달아야 된다. 이러면요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로보택시가 나온다니까 뭐 우후죽순으로 막 나옵니다. 어저께는 뭐 아마존의 죽스가 또 출동한다 그러고 또 뭐 지금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너무 이 차별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얼마나 이번에 로보택시를 해가지고 성공적이고, 근데 이거는 계속 진화하거든,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건요, 발전이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폭스바겐이 하고 웨이모가 하고 있는 건요, 결국은 더 이상 뭐 이렇게 확장할 게 없어요. 그냥 라이다하고 레이더를 달면은 자동으로 어느 정도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자가 발전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왜 챗GPT가 학습해서 계속 발전하듯이 더 좋아지듯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엄청난 이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 다이너가 드디어 완성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거의 그 지나가는 사람이 밤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이 뭐 지나가다가 얼마나 많이 찍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 찍은 걸 보니까요, 거의 지금 이제 almost complete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도 지금 사진들 보면요, 멋있게 이제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바깥에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요, 바깥에서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가족끼리 오손도손 앉아가 먹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 LA 로스앤젤레스는요, 날씨가 늘 항상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야외에서 먹는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첨단 그 가장 최신 버전의 버전 4의 그 충전기 있죠.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저기 차를 딱 이제 충전시켜 놓고 앉아가지고 음식 주문해서 이렇게 먹는 거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그리고 안에도 보십시오. 인도로도 보면요, 가족들 그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뒤에 보면은 이렇게 반원처럼 돼 있거든요, 보통요. 거기 반원 같은데 아이들이 가운데 앉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양쪽으로 바깥에 앉겠죠. 아이들이 못 나오게끔. 그래서 음식이 오게 되면 가족이 둥그렇게 앉아가 이렇게 먹는 모습인데, 지금 야외도 둥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인사이드도요, 보면은 인테리어 자체가 또 가족 패밀리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용 전형적인 미국 레스토랑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냐면요, 오른쪽 아래쪽에 지도가 좀 잘 보이십니까?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에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대략 LA에서 어떤 지점이냐면요, 그냥 대충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 코리아타운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 코리아타운이거든요. 혹시 LA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이 코리아타운을 보통 한 번씩 가보잖아요. 뭐 그렇게 요즘은 이 코리아타운이 이제 많이 낡아가지고요, 다들 지금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나 아래쪽으로 얼바인이나 이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뭐 전통적으로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코리아타운인데,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북서쪽으로 위쪽이거든요. 얼마 멀지 않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하고 그리고 이스트 헐리우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베벌리 힐즈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괜찮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산타모니카 볼러버드 길에 쭉 있는 거거든요. 이 길 따라 쭉 가게 되면요, 산타모니카 바다가 나와요. 왼쪽 아래쪽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요 지점인데, 여기서 지금 많은 그 LA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처음 이제 선보이는 건데,
여기서 충전하고 이제 밥도 먹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테슬라 충전소가요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다 충전기만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스스테이션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스토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살 수 있는 거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이 그 이 충전소는 있는데 그게 보통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좋죠. 여기 가서 뭔가 돈도 쓰고 뭔가 뭐 밥도 먹고 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장될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여기가 완성되면요. 꼭 가서 제가 인증샷하고 영상도 한번 촬영해서, 맛있는 거 주문해서 먹는 것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데나이브스도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자, 데나이브스가요,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자, 테슬라의 위에 초록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데나이브스가 뭘 디클레어 했냐면요. Tesla's biggest growth chapter begins Sunday with Robotaxi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가장 biggest growth chapter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장 챕터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날짜가 Sunda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국 시간으로 내일 오픈하거든요. 지금 한국은 아마 오늘이 6월 22일일 텐데, 자, 여기 미국은 지금 현재 6월 21일 토요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일 이제 주일날이죠. 주일날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가장 biggest growth chapter가 이제 선보이게 된다는 건데, 정말 이 데나이브도 굉장히 흥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챕터를 여는 거거든요. 이 테슬라가 그동안 갈고 닦은 이 소위 인공지능 기술 아니겠습니까? 젠슨왕도 로보택시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젠슨왕이 얘기했던 로보택시는요, 테슬라가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학습시키고 스스로 판단하고 리즈닝하고 해 나가는 거거든요. 추론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다른 회사들, 폭스바겐도 지금 본인들 제가 이 앞에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본인들 그 로보택시 막 출시한다 그랬는데 내년에 이제 뭐 개인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요, 그냥 프리맵이고 사실은 지오 펜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비하면은 사실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은 젠슨왕이 얘기했던 미래, 결국 학습이 되고 스스로 이제 하게 되면요, 굉장히 더 정확하게 사람보다 더 안전한 운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을 테슬라가 열어젖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성장 챕터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1차 성장이죠. 그 다음 나중에 로봇이 나올 때에 2차 폭발적 성장이 또 나오겠죠. 자, 아무튼 이 로보택시만 놓고 보더라도 데나이브는 계속 1 trillion opportunity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금 이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2배로 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상상하더라도요, 데나이브도 흥분되고 우리도 흥분되는 거죠.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할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그냥 그게 계속 거기서 머물러요. 근데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계속 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게끔 계속 자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또 굉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요,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했는데, 요즘 일론 머스크가 회사로 복귀하니까요, 이 회사 얘기, 테슬라의 비즈니스 얘기, 그리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얘기들을 이렇게 자주 들려주니까요, 너무 좋죠. 과거에 그 도지에 있을 때는 계속 정부 얘기를 할지 막 그런 얘기만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은 가끔씩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핵심적인 거는 이 회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더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고 이런 것이 더 재밌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든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We'll use a Grok 3.5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Grok 3.5 버전을 사용할 거래요. Maybe we should call it 4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걸 이제 Grok 4라고 부를 건데 3.5가 아니라 지금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3.5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Grok 3.5는요,
뭐냐면은 has advanced reasoning이라고 합니다. 지금 reasoning 있죠. 즉 추론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발전시켜 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그 스스로 학습할 때에 우리가 보통 이 어떤 크게 보면은 학습을 뭐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하는 게 reasoning이에요. 즉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론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리즈닝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추론이지만 결국 이게 리즈닝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생각해서 최종 파이널 디시전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리즈닝이거든.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패턴들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 패턴을 다 모아가지고 인식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패턴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리즈닝이라고 추론한다는 게 일종의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누가 어떤 지금 철수가 가령 예를 들면 철수가 바나나를 3개 사고 그다음에 그 사과를 2개 샀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가격은 돈은 10,000원을 지불했대요. 10,000원을요. 바나나 3개, 사과 2개 샀는데 10,000원 지불했대요. 근데 여기서 사과 1개 값이 1,000원이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럼 바나나 1개 가격은 얼마지? 라고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그걸 딱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 10,000원을 지불했고 바나나 3개 샀고 사과 2개 샀대요. 근데 사과 1개 값이 1,000원이래요. 그러면 사과 1개 값이 1,000원이니까 2개니까 2,000원을 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비용이. 그러면 나머지 10,000원에서 10,000 마이너스 2,000을 하면은 8,000이 남잖아요. 그럼 8,000인데 여기에 바나나가 3개니까 그러면 8,000 나누기 3을 해버리면 1개 값이 나오잖아요. 바나나 1개 값이. 그렇게 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여러 데이터 값이 오게 됐을 때에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계산해서 수학 값을 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 소위 다 이 자율주행이든 무엇이든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이런 추론 작업들을 해가지고 계속 스스로가 더 완벽해져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함수랄지 계산법까지 다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턴 인식도 마찬가지죠. 패턴 인식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런 겁니다. 자율주행과 연계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자율주행 갈 때 보면 이제 지나갈 때 차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건널목에 저기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 자세, 서 있는 거, 또 어떠한 포즈를 취하고 어떤 움직임을 취하고 조금씩 더 움직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이 사람이 앞을 이 건널목에 서가지고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 건너편에 서서 이제 뭔가 어떤 움직임들이 보여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의 패턴은 이제 건널목에서 건너간다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호등이 바뀌면 지나갈 거야 라고 판단하니까 뭐 걱정 없이 지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골 지역 같은데 건널목이 있긴 한데, 자, 그 건널목에 신호등이 안 바뀌고 그린라이트인데도, 그러니까 신호등 입장에, 사람 입장에서 빨간불인데도 어떤 사람은 시골 지역이니까 차가 안 올 때 건너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는 무법천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빨간불에 난 지나갈 거야.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뛰어가는 청년들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더 어려운 함수 값이 나오는 거잖아. 더 어려운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건데, 자, 이것들도 연습시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금 빨간불이고 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냥 그린라이트예요. 지나가면 되는 건데 보니까 저쪽 사람이 서 있는데 지나갈까 말까 이런 게 막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도로로 한 발짝 더 들어와요. 그 들어오면서 보면서 뭔가 뛰려고 하는 자세, 움직이는 이미 조금이라도 도로에 좀 더 침투해 들어왔다. 이러면은 저 사람은 도로를 지금 빨간불인데도 건너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로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율주행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건널 것 아닐 거 속도를 줄인다.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3cm, 5cm 들어왔다 도로가에 그러면 저 사람은 건널 거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돼. 저 사람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거든요. 신호를 보내가지고요. 그게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차선도요.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잘 안 보여서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차선은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차선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패턴이 갑자기 여러분 이 차선이라는 게 갑자기 뭐 삐뚤삐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도로가 쭉 정해져 있고 도로의 각도도 있을 텐데 그 패턴은요. 그 어떤 그 소위 계산 따라 그대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가 와서 안 보이면 어떡하냐 그러는데도 어떻게 차가 잘 가냐면요. 그 패턴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은 이미 비가 오더라도 지금 차가 이 선을 갈 때에 요 정도 선으로 유지해 가면 된다는 것들을 사람이 어떤 짐작하듯이 다 그렇게 패턴을 인식해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선을 쫓아가는 게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게 이 패턴을 인식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안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더 안전하고 더 스스로 판단하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카메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다 바라보면서 이 판단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리즈닝 학습하고 패턴을 또 인식해가지고 인식하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To rewrite the entire corpus of human knowledge입니다. 자, 그록 3.5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게 이제 소위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요, 그동안에 인간의 지식이 막 쌓여 있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이 지식들을 새롭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록 3.5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것까지도 새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Adding missing information and deleting error입니다. 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빠져있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구글에도 있나 올라왔는데 여러분 네이버 지식에 보면은 그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올라왔는데 빠져 있어요.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랄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보들을요, 빠져 있는 것들을 채워 넣겠죠? 그 다음에 deleting error, 잘못된 거는 오히려 수정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는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넣는 기능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그록 3.5가 스스로 아까 말했지만 그런 학습을 해서 추론까지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잘못된 값이 나왔는데 하면은 그냥 구글이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은요, 스스로 해서 이거는 계산값이 틀려.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야. 그래서 이게 더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retrain on that. 그래서 그렇게 수정된 값에 다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벽해지겠죠. 지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Far too much garbage in any foundation model trained on uncorrected data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게 뭐냐면요.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에 잘못된 데이터, 그리고 가짜 정보, 이 틀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토대 위에서 다들 훈련시켰잖아요. 그게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다들 훈련시키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학습이 돼가지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답을 주는 게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머스크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Too much garbage라는 거예요. 너무 쓰레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수정해서 오히려 이제 진공청소기처럼 청소까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수정해주고, 그리고 아예 이상한 거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그 정보를 다시 올바르게 채워넣는 일까지 하는 게 그록 3.5, 앞으로 그록 4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금 그록이 테슬라에 장착되고 그리고 로봇에 장착될 거예요. 테슬라 옵티머스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력한 비서를 두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시대가 온다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요, 너무 편해서 사실은 이제는 막 사라질 것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정말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로봇을 테슬라가 다 저렴하게 만들어 가요. 이 그록 4 이게 발전하면 할수록 여기에 장착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종교스였습니다.